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 전 국민을 위협하고 있을 만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 30세 이상 성인의 7% 정도가 당뇨병이라고 하니까 당뇨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비만과 관련이 많은데요. 한 번 걸리면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생활 속에서 관리만 잘하면 극복할 수 있다. 당뇨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자칫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무서운 병, 합병증이 더 심각한 병. 우리나라 10명 중 1명은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질환들 중 하나인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프로토크러 김선혜 씨 그리고 황희선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부터 또 이걸 극복하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히 알려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내분비내과 김용성 전문의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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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분비 전문의 김용성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내 몸 안의 시한폭탄 당뇨병인데요. 이게 한 번 걸리면 평생 끌어안고 가야 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당뇨병 정말 완치 가능한가요? 당뇨병은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네. 왜냐하면 혈당이 많이 올라갔을 때 증가된 체중을 줄이고 식사 조절과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되면 그 혈당을 계속 정상으로 유지만 한다면 당뇨병은 완치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서 혈당이 자꾸 증가하게 되면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관리라는 개념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또 실제로 속사정을 들어보면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혹시 두 분 주변에도 그런 분 있나요? 네, 제 주변에는 많이 있으시죠. 당뇨가 뭐 한 20년, 보통 10년 이상들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막상 돌아가실 때 그 당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당뇨 때문에 무슨 치료를 못 한다든지 적극적인 그런 일이 많아서 당뇨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저는 사실 제 주위에 당뇨병을 앓으시는 분은 없으세요. 집안 유전자가 좋은 건지 네 없으신데 유전자 이제, 좋아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사실은 치과에 가셨다가 당뇨 때문에 임플란트를 못 하고 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네. 치과 질환하고도 이게 또 관련이 있나 봐요. 저도 예. 처음 알았거든요. 당뇨병 환자가 치주 질환이 보통보다 많은데요. 그 이유는 혈당이 올라가면서 입이 마르면서 뻑뻑해져서 침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에 입 안에 있는 세균이 잘 자라게 되어서 네. 치주 질환이 많이 발생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듯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자 또 다른 합병증도 동반을 하는 게 바로 당뇨병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당뇨병은 혈당이 정상 이상으로 증가하는 병을 우리가 통칭해서 당뇨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혈당과 요당이 소변으로 배설이 되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초기 증상이 3다라고 하는 당뇨, 다음 다식을 이제 그런 초기 증상이 나오게 되고요. 네. 진행이 되면 당뇨병성 합병증이 생기게 돼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혈당이 왜 증가하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우리 몸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 이 인슐린 생산 능력이 부족하든지 혹은 생산은 되는데 작용이 떨어질 때 그때는 혈당이 올라가면서 당뇨병이 생기게 됩니다. 당뇨병으로 근데 요새 병원을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데 이게 얼마나 늘었는지 뭐 가족력이 있는 병인지 이런 정확한 통계가 있나요? 우리나라 성인 30세 이상 성인에서 한 7% 정도가 당뇨병이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 수도 늘었지만 매스컴에서 당뇨 대란이라는 말도 쓰는 이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비만과 관련이 많은데요. 우리가 고에너지 칼로리를 과다하게 섭취하든지 운동이 부족해서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당뇨병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당뇨병이 50대나 60대에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당뇨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풀어가는 건강 JTB 토닥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애매모호한 속설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 내리는 시간, 상식으로 풀어보는 OX 퀴즈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문제를 드리면 이선혜 씨와 의선 씨가 OX로 답을 해주시면 되고 원장님께서는 그 정답과 함께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김진영 씨 나오셔가지고 벌칙 제가 눌러드렸거든요. 진영 씨 진짜 영 못 푸셨던 모양이에요. 네, 저희가 새로 오셨다고 해서 봐드리는 거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한옥마을에서 체조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가 매트 되게 깔고 말이에요. 처음 왔다고 너무 힘든 거 시키신 거 아니에요? 뭐 그래야 이 자리를 안 탐내지 않겠습니까? 아유, 얼마든지. 네. 제가 신경 써드린 건데. 오늘의 벌칙은 어떤 걸로? 좀 센 걸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벌칙은 제가 생각하는 거로는요. 네. 다음에 두 분 중에서 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코스튬을 달고 나오면 어떨까 생각이 높은데요? 됩니다. 네. 코스튬을 달고 방송을 하자면 선혜 씨가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면 더 웃음을 많이 드릴까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초반부터 신경전을 펼치고 계신데요. 긴장됩니다. 제가 사실 제작진분들께 지난주에 문제 너무 쉽다고 이제 선혜 씨 도 같아서 너무 잘 맞히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오늘 문제를 조금 난이도 있게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기온이 높을수록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저는 O 하겠습니다. X입니다. X. 네. 네, 원장님. 답은 X입니다. 네. 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맞은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온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원래 고혈압도 추우면 많이 걸리잖아요. 반대일 것이다는 그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기온이 좋아요. 높아질수록 네. 당뇨병이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의 원인이 유전적 소인하고 비만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이런 쪽이라서 기온이 올라간다든지 뭐 떨어진다고 해서 생기지는 않고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기온과 좀 그러구나. 연관이 있으려면 인슐린이 많이 파괴가 되어서 당뇨병이 생기는 소아당뇨인 경우에는 그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겨울에 조금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하고 당뇨병 생긴 원인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서 북구 쪽에서는 겨울 그러니까 추위가 겨울에 있을 많이 때 걸리고. 당뇨병, 소아당뇨가 네. 조금 많다고 그러고요. 제2형 당뇨병인 성인 당뇨병에서는 뭐 기후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예, 전혀 없습니다. 선혜 씨 왜 그렇게 X입니다. 생각하셨었는지. 네. 아니 저는 왜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죠, 모든 진짜? 이제 병들이 사실은 뭐 기온차가 심할 때 조심해라. 그리고 기온차가 심할 때 뭐 쓰러지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시고 예.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얻어 걸렸네요. 네, 그럼 현재 스코어 1대 0인 네, 가운데 두 번째 문제 드려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마른 사람일수록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다. 인데요. 어떨까요? X. 옵니다. 마른 사람도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정말 걸리긴 하겠죠.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당뇨병이라고 그러면 주로 비만형 당뇨병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 쪽은 다 비만한 사람이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아시아 지역에 오면 비만하지 않은데도 당뇨병이 꽤 많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통칭해서 비비만형 당뇨병이라고 그럽니다. 비비만형. 그래서 그 원인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복부 CT나 이런 걸 찍어보면 체격은 마르면서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은 많은 마른 경우가 비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른 비만이라고 하신 것 같이 그런 경우가 되면 당뇨병이 조금 더 잘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비만하지 않고 비비만형 당뇨병의 특징은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 세포 양이 볼륨이 좀 적습니다. 원래 그래서, 선천적으로요? 비만한 사람에 비하면 네. 그 볼륨이 적어서 이런 베타 세포 파괴가 좀 빨리 되니까 비만형에 비해서 인슐린을 맞게 되는 시간이
조금 네. 일찍 맞게 되는 그런 네, 경향이 네, 있죠. 네. 말랐다고 해서 지금 안심할 저희가 수 안심할 없다. 수가 없다.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른 사람도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많이 좀 늘려놓으면 복부 비만이 좀 빠지면서 당뇨병을 좀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대1. 승패를 가를 네. 마지막 문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됩니다. 네, 네. 세 번째 문제는요. 당뇨병은 성인병이다. X. 성인이죠. 아, 네. 성인입니다. 원장님. 당뇨병은 아니 이게 말씀하시기 아니, 전에 방송을 잘 들으셔야 돼요. 소아도 걸리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뇨병에 걸리는 순간 소화가 잘하니까. 네, 5살짜리도 성인이에요. 이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당뇨병은 성인병에 들어가죠. 네. 성인병이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성인병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아. 성인이 되면은 많이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뭐 고지혈증 이런 걸 다 성인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성인병이란 말을 잘 안 쓰죠. 왜냐하면 결국 이 성인병이 생기는 이유가 식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네. 생기는 병이니까 최근에는 식생활 습관병으로 저희들이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도 식생활 습관병의 하나일 수 있고 네, 네. 그래서 성인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하지만 정답은 아이들도 뭐예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X다 뭐 이런 얘기 하시려고 당뇨병은 하시는 것 성인병이다. 같습니다만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은 거예요? 그렇죠. 난 이런 반전이. 아니 이게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인이 먹는 것처럼 먹으니까 걸리잖아요. 아이도 나이가 어리지만 얘는 이미 성인인 거예요. 그런데 소아는 성인병이라고 안 하죠. 왜냐하면 소아가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건 잘 없잖아요. 그리고 당뇨병인 경우에는 소아당뇨병이라고 그래서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다 부셔져서 인슐린이 몸에 없으니까 그게 이제 발생하게 되면 처음부터 인슐린 주사를 해야만 당뇨병 혈당이 조절이 되니까요. 그래서 소아당뇨가 생기게 되면 뭐 아기뿐만 아니라 부모도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건데요.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는 소아당뇨병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아당뇨병은 북구 쪽에 핀란드나 스웨덴 그쪽에는 뭐 당뇨병 환자 10명 중에 1명이 뭐 소아당뇨 정도로 많은데요. 확실히 유전적인 면이 그렇죠. 많이 있나 네. 보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당뇨병을 성인병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래서 들어가는 거군요. 하나라고 제가 들어가는 이겼다는 게 중요하죠. 네. 예쁜 걸로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염 예쁜 게. 네. 그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네. 코스염. 코스염을 다시고 OX를 또 푸셔가지고 네. 이기게 되는 순간에 떼시면 되겠습니다. 떼서 네. 다른 사람한테 붙여주기. 붙여주는 걸로. 아. 어떨까요? 네. 그나마 감사합니다. 원장님. 끝까지 붙일 수 있지 않게 해주셔서. 네. 당뇨병을 처음에 어떻게 발견하는지 사실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나 당뇨인 것 같아 하고 병원에 가시진 않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당뇨병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되게 일정한 당뇨병 증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 몸의 혈당은 뭐 100 미만이 정상이라고 하면요.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 이제 혈당이 점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혈당이 점점 올라가서 180, 200 정도 되면 이제 땀에 물이 넘치든지 우리 몸 속에 있는 혈당이 넘쳐서 소변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소변으로 이제 요당이 나오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많이 마르게 되죠. 탈수 증상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니까 자연히 배뇨도 잦아져서 네. 배뇨가 좀 많아지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밤에 잠을 주무시기 시작하면서 1시간마다 화장실을 뭐 드나드는 분도 네.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배가 좀 고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죠.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탈수 증상과 음식은 많이 먹는데 저장이 되지 않고 다 소변으로 빠져나와서 체중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한 10kg 정도 감소돼서 오는 그런 환자도 있죠. 이게 이제 초기 증상으로 해서 당뇨병 본인이 느껴서 오는 증상이고요. 10명 중에 뭐 1명 정도는 그런 증상이 없죠. 그런 증상이 없이 그냥 합병증의 일부인 뭐 피부가 많이 가렵다든지 상처가 잘 안 낫는다든지 네. 아니면 뭐 시력이 좀 떨어졌다든지 뭐 그래서
와서 체크를 했더니 뭐 당뇨병이더라 하는 분도 있고, 요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자주 하니까요. 피 검사를 했더니 네. 당뇨병이더라 아니면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더라 해서 병원을 찾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요, 당뇨병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1억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2025년도에는 4억 명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당뇨 대란이라는 사실 단어도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만큼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걱정거리가 좀 많이 생긴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당뇨병은 우리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위험한 건가요? 당뇨병을 단순히 혈당만 올라가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 몸에는 모든 장기에 혈류가 통해야 되니까 혈관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미세 혈관부터 심장같이 큰 혈관이 있는데 혈당이라는 것은 이제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면 이 과도한 포도당이 혈관 벽에 가서 붙게 되죠. 그러면 혈관이 붙으면 왜 우리 설탕물이 뭐 이렇게 옷이나 이렇게 묻게 되면 딱딱하잖아요. 끈적끈적하고. 혈관에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혈관벽이 좀 딱딱해지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물질이 붙어서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뭐 잘 붙고 해서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에는 막히게 되죠. 그래서 당뇨병이 오래 진행이 돼서 혈관이 다 이렇게 상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아무래도 작은 혈관부터 망가지니까요. 콩팥은 혈관 덩어리죠. 그래서 콩팥이 제일 먼저 이제 좀 기능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망막도 이제 작은 혈관이니까 그쪽이 이제 상하게 돼서 초기에 오는 게 합병증은 콩팥하고 망막, 눈에 좀 이런 시력 제하라는 이런 게 좀 오게 되는 거예요. 큰 혈관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심장 질환이니까 협심증이라든지 뭐 뇌졸중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게 합병이 오게 돼서 당뇨병을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병증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병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당뇨 합병증이 사실은 더 무서운 무섭고 거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건데요. 제가 또 통계를 하나 찾아봤는데 7초에 한 번씩 당뇨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고 해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글쎄요, 7초인지는 정확하지 모르겠는데요. 8초 아닙니까? 8초? 제 생각에 8초가 맞는 것 그만큼 같아요. 사망자가 많다는 우리나라 말씀이죠. 사망 원인을 보면 뭐 암이나 심장병 이런 게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당뇨는 뭐 한 4, 5위 좀 갈 건데요. 그런데 이런 심장병이라든지 뭐 이런 질환들이 선행 사인이 뭐냐 그러면 당뇨병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혀서 사망하게 되면 그런 거로 따지다 보면 뭐 7초에 한 명 정도는 뭐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 최근에 투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콩팥이 나빠져서. 그 예전에는 투석하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신우신염이라고 그래서 콩팥 염증으로 인해서 망가져서 그런데요. 뭐 최근에는 당뇨병이 증가하면서 그 투석하는 환자분의 70, 80%는 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투석을 받게 되죠. 그러면 당뇨병 치료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당뇨병 치료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 아시는 것 같이 식사 조절, 그렇죠? 운동은 뭐 아주 기본으로 하셔야 될 거고, 그 두 가지를 열심히 했는데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약물 치료라든지 뭐 그런 걸 병행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이제 먹는 약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먹는 약을 줘서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제 인슐린 주사까지 하게 되는데, 근래에는 이제 인슐린 주사를 좀 빨리 쓰죠. 왜냐하면 30, 40대 이렇게 젊은 연령에서 당뇨병이 많아지듯이 발병 기간도 이제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합병증 올 확률이 더 많아져서 초기에 빨리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급선무가 돼서 처음부터 인슐린을 이제 주사를 하죠. 그러면 인슐린을 사용하면 장점은 뭐냐 그러면 우리 먹는 약들은 어떻게 보면 췌장을 이렇게 짜는 역할을 하죠. 인슐린을 더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주사제를 주면 인슐린을 이렇게 췌장을 짜는 역할은 아니고 보충을 해주는 의미라서 췌장은 어떻게 보면 좀 휴식을 취하는, 그러니까 그 췌장 기능이 좀 오래 연장이 될 수 있어서 최근에는 인슐린을 좀 빨리 쓰는 추세입니다. 제가 아까
그 운동하고 쉬기가 기본이라고 하셨는데 저처럼 살찐 사람들은 운동하고 쉬기를 못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운동하고 쉬기를 안 해도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기본이 아니고 사실은 그게 가장 힘들고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나름 잘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열심히 하셔서 너무 당뇨가 전혀 혈당이 전혀 뭐 정상으로 유지되는 분은 꽤 많죠. 네. 많으신데 대부분은 이제 가령 너무 사업이 바쁘다. 한국 사람은 뭐 술을 안 먹을 수 없다. 뭐 이런 뭐 이유로 해서 식생활 습관을 개선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혈당이 높지 않아도 당뇨약을 좀 씁니다. 그래서 먹는 약 중에서 인슐린 분비시키지 않는 인슐린 작용만 좋게 하는 이런 개선제가 있어서 그런 약을 이제 복용을 하시면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조금 연장이 돼서 너무나 식생활 습관이 무절제한 분은 약을 좀 주고 약을 먹고 3개월마다 병원에 오셔서 혈당 검사하시고 그게 아마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또 신문에 보니까 그 당뇨병 환자의 84.7%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약을 잘 안 드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다 나았다가도 다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당뇨병 치료가 기본이 그것도 식사하고 운동인데요. 약물 치료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슐린 생산이 떨어졌으니까 저희들이 약을 써서 혈당을 낮추는 건데 어떤 경우는 이제 복용하는 수능도라 그러는데요. 그 약물 수능도가 제3의 치료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뇨 환자분 중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방문하시는 분이 두세 달에 있다가 이제 선생님 저는 이제 요번에는 약 필요 없어요. 뭐 그럼 아니 왜 필요 없어요? 많이 남아 있어요. 뭐 그러거든요. 그렇게 안 드셔서 복용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떨어질 리가 없으니까 그 복용하는 게 아주 중요한. 근데 지금 식이와 운동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식습관 어떻게 좀 잡아가는 게 좋은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당뇨병의 식습관은 너무 광범위한데요. 한마디로 줄이면 자기 몸에 알맞은 음식을 영양소를 고루해서 탄수화물, 뭐 단백질, 지방, 뭐 50대, 30, 20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몸에 맞는 칼로리를 찾아서 영양소를 골고루 해서 드시고 중요한 거는 시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주사나 먹는 약을 먹는 분들은 그 식사 시간이 고르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저혈당이 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규칙적인 식사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당뇨 환자분들이 식사가 제일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당뇨 식사를 환자식이라고 그러나요? 치료식으로 생각해서 그런가 봅니다. 왜냐하면 식사라는 거를 해서 당뇨병을 치료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이게 식사가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그냥 식사 치료라기보다 혈당을 낮추는 맛있는 식사.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음식을 조리를 해서 맛있게 해서 맛있게 드시는 게 아마 식사요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운동은 어떤 게 좋을까요? 운동은 뭐 모든 운동이 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당이 산화되어서 에너지를 내고 뭐 이렇게 타서 없어지려면 근육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이 혈당이 근육 속으로 들어가서 없어지는 거니까 이 포도당이 산화되려면 꼭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서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추천하고요. 또 이제 유산소 운동을 뭐 1시간을 내가 운동을 하라고 그랬을 때 유산소 운동을 40분 하고 20분은 근력 운동을 하시라.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나이가 들면 근력이 자꾸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 근감섭증이라고 그러죠. 근력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면 암만 열심히 해도 당이 잘 안 떨어져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근력이 너무 없으면 그래서 근력을 이렇게 좀 증가시키는 운동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토닥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뇨병 치료는 관리라는 측면이 강하니까요. 치료라기보다는 친구로 생각하시고 항상 당뇨병을 순하게 해서
함께 가는 병으로 생각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혈당 조절을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용성 선생님과 함께 우리 몸의 시한폭탄 당뇨병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관리만 잘하면 무섭고 두려운 병이 아니라 충분히 극복 가능한 병이라는 점 오늘 잘 아셨죠? 네,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런 말도 있듯이 토닥과 함께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쉽게 풀어가는 건강 JTB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